부부싸움도 말려달라고 이러고 있거든요. 밤 12시에 와요. 의원님이 해결해달라고. 이게 뭐 좁혀지지 않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네, 이제 네. 결국은 대통령이가 이렇게 패산이 돼버렸고. 의원님 평가하시기에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네.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가하면 후한 점수 주면 안 되잖아요. 해도 해도 일이 끝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냥. 안녕하세요. 당진시대 신문사 이마연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 창간 29주년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어기고 의원님을 이렇게 자리에 모셨는데요. 오랜만에 의원님 같이 이렇게 대화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뭐 우리 하는 일이 매일 하는 곳이 바쁘잖아요. 오라는 데도 많고. 그쵸. 그래서 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벌써 지금 의원님께서 의원이 되신 지 6년이나 지났어요. 좀 그렇습니다. 그간의 소감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정말 6년이 지났더라고요.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초선 때는 이제 일 배운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다 4년이 지나간 것 같고, 또 재선 때는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잖아요. 네네. 벌써 3년 차더라고요. 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데 늘 그렇죠. 이제 저를 이렇게 뽑아주신 우리 당진 시민께 늘 감사드리고, 정말 자나깨나 우리 당진 생각, 앉아서나 당진 생각하면서 네. 우리 당진 시민의 목소리를 여의도에 잘 전달하는 심부름꾼의 역할을 충실히 하자.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국감에서도 예. 되게 상도 받으시고 네. 여러 성과들도 있으셨잖아요. 얼마 전에도 네. 국감 있으셨는데 어떠셨어요? 국감 열심히 해야죠. 우리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그렇죠. 행정부를 이제 감시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국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는 상임위가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그런 상임위인데요. 우리 국민들의 이 먹거리를 정말 잘 정부가 하는지, 행정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잘 철저하게 국감을 통해서 검증했습니다. 좀 특별히 관심 갖고 이렇게 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우리 그 농림축산 해양수산위원회는 네. 정말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상임위거든요. 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쌀값이 그렇죠. 대폭락. 네. 45년 만에 25% 맞아요. 가격이 떨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가격 가지고는 농민들께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쌀 농사를 못 짓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 주국이잖아요. 주국. 네네. 식량 안보가 우리 쌀인데 네. 이 쌀 농사를 안 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쌀값을 정상화시키는데 저희들 상임위에서 총력을 다했고, 네. 또 잘 아시겠지만 내년 4월에 네. 일본의 그 후쿠시마 맞아요. 원전 오염수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일본이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되면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의 피해가 이 수산업 이게 이제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일단 우리 쌀값을 정상화시키는 문제, 네. 또 우리 수산 분야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응해서 우리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네네네. 지키는 문제, 이 두 가지 주안점을 두고 이번에 국감에 임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의원님 평가하시기에 스스로 평가하시기에 네. 한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평가하면 후한 점수 주면 안 되잖아요. 해도 해도 일이 끝이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냥 뭐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저 스스로 평가해 보면 뭐 한 70점? 그래도 취약점 정도. 진짜요. 예, 당진 관련해서는 좀 어떤 예산들 지금 예. 준비가 되고 있나요? 당진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예산들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제 당진시와 지금 이제 우선순위를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꼭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네네. 지금 이제 뽑고 있고.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당진에 제가 이제 크고 작은 국책사업들을 많이 벌려놨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송문산단으로 오는 인입철도라든지 연육교 네. 문제라든지 또 천안 당진간 고속도로 네네네. 또 북도 40호선 합덕에서 고덕 고덕 IC로 가는 거, 그다음에 합덕도 서산 가는 그 국지도 70호선, 그다음에 뭐 어촌 뉴딜, 도시재생, 농촌 뉴딜 뭐 이런 국책 사업들을 많이 벌려놨어요. 근데 이런 네. 국책 사업들을 그냥 내버려두면요 예산이 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국책 사업들이 제 시간 안에 제 때에 착공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네. 예산을 잘 챙겨야 된다. 따오는 네. 것만 이게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잘 살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당진에 요즘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는 것이 그 우리 당진의 이제 미래 먹거리를 도대체 뭐로 갈 것이냐. 지금 우리가 주로 지금 철강 쪽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앞으로는 수소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우리 당진을 수소 대표 도시로 네. 그래서 수소 항만, 수소 산단 이런 수소 인프라를 구축하는 네. 어떤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우리 당진 항만을 평택에 뺏기고 네네. 이 경기도하고 평택을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수부를 압박해서 대정부질문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당진항 독자 발전 방안을 해수부에서 연구용역 중입니다. 아,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 연구용역 그 하고 있는 그 박사들을 당진으로 모셔다가 네. 여러 가지 의견도 내고 그랬는데 그 용역 안에 네. 정말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당진 항에 대한 콘텐츠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새로운 항만을 만든다든지 수상만을 만든다든지 네. 그래서 그런 항만 어떤 것들을 거기에 집어넣을 것인가. 네. 우리 당진항이 충남의 대표적인 항만으로 가기 위해서 독자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네. 위해서 거기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을 지금 체크하고 있고 네. 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지난번에 중부청 뺏기고 나서 해경 그 경연수원을 유치하려고 네. 제가 백방으로 뛰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이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12월 말에 결정됩니다. 이제 곧 그렇군요. 결정이 되죠. 네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지금 긴장하고 있고 그런 세 가지 안을 지금 가지고 제가 네. 지금 당진 현안 챙기려고 지금 뛰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네. 또 소들섬의 철탑 문제인데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당진 그 철탑 대책위가 있었잖아요. 네네. 대책위와 이제 우리 당진의 모든 철탑 노선을 놓고 펼쳐놓고 논의를 했어요. 자, 지금 우리 당진이 철탑 공화국이라고 찍혀 있으니 지금 선로가 지금 두 개가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기 발전소에서 송산으로 오는 성문산단으로 오는 선로가 하나가 네네. 있고 또 이 송악에서 신평 우광을 거쳐가지고 아산 넘어가는 선로가 있는데 이걸 펼쳐놓고선 당진 대책위와 함께 이제 논의를 해온 거예요. 해와서 상당 부분을 지정화시켰습니다. 네네. 서해대교 밑에도 지정화시키고 성문산단도 지정화시키고 이게 원래는 다 위로 올라가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한전을 막 압박하고 설득하고 해서 지정화를 시키고 그래서 다른 지역은 지금 다 이제 동의가 됐어요. 네네. 근데 우광 쪽만 남았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광 대책위하고 한전하고 너무 첨예한 거예요. 한전은 지금 수도섬으로 이제 꽂혀 나가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간다. 한전은 뭐 이런 입장이고 이 우광 쪽은 무조건 지정화해야 된다. 네네. 이 이제 의견이 충돌되면서 이제 이게 막 대책위가 좀 어려움에 붕붕 찼겠죠.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낸 것이 그 신평에서 지중화로 오다가 신당리에서 빠져나오잖아요. 네. 그래갖고 바로 그러니까 우광 쪽으로 철탑이 한 6개가 꽂힙니다. 맞아요. 소도섬까지 네. 이거를 빼고 하지 말고 바로 다이렉트로 그럼 아산으로 넘어가라. 네, 네. 그러니까 지중화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타 지역 내가 거기 현장도 다 가보고 그랬거든요. 국토부도 가보고 환경부도 가보고 네. 국토 여기 관리청 금강관리청도 불러다가 한전하고 같이 미팅도 시키고 그래갖고 이제 이 직선으로 가는 거로 이제 거의 중재가 됐는데 네. 그거를 우광 대책에서 받지 않는 거예요. 우광 대책에는 무조건 지정화해라. 그 소들섬의 어떤 그 중요성도 네, 설명하시면서 뭐 철새들 문제 이런 문제 하면서 거긴 지정을 해야 된다. 지정하면 좋죠. 또 그런데 이게 이제 한전도 이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뭐 이게 뭐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네네. 이제 결국은 대책위가 이렇게 패산이 돼 버렸고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이제 행정 이제 법적으로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저쪽 대책위 소도섬 지키기 대책위가 이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간접적으로 자 빨리 들어와서 이거라도 받아라. 직선으로 가는 문제. 그걸 간접적으로도 제가 많이 전달을 했는데 네. 시중 아니면은 뭐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됐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참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예. 성모병원 유치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글쎄요. 얘기들이 있어요. 좀 지역 의료 인프라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 주민들이 그렇죠. 관심 갖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당시시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이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유럽 이런 나라들은 이 공공의료 시스템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공에서 다 의료 서비스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90% 이상을 공공에서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90% 이상을 민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 하게 되면 이 민간업자들이 돈이 안 되면 안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당기도 저도 이제 종합병원 유치하려고 미팅도 많이 해봤고 또 이 성문 저기 병원장님과 대화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당진에 어떻게 하면 이 의료 인프라를 좀 선진화시킬까 고민했는데 이 결국은 이제 당진의 의료 시장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도 계속 끈을 놓지 말고 네. 성모병원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의료 인프라, 이 지방 우리 당진뿐만이 아니잖아요. 네. 이 지금 우리나라 모든 의료는 서울에 다 있어요. 하다못해 부산 우리 제2도시 부산 시민들도 KTX 타고 의료 쇼핑을 서울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부산 서울로 와요. 그래서 서울에 지금 그 대형 병원이 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방은 뭐 자꾸 이제 의사도 없고 돈 안 되는 과는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 당진에 인구 30만 이상을 늘려서 의료시장을 구축을 하든지.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어렵잖아.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가야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의료 시스템이 맞춰진다라고 보고. 근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피해를 우리가 예상하면서도 네네. 우리 시민의 뭐 세금으로 이제 이걸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 오상환 시장님도 공약했듯이 시립의료원 네. 이걸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시립의료원 가지고 지금 뭐 공청회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근데 이게 시립의료원이 또 다른 지자재 갖고 있는 지자재 보면 또 성공한 지자재가 그렇게 드물어요. 이게 비용도 많이 들어 병원 하나 짓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국민 세금으로 계속 메꿀 수 있느냐? 당기시가 이걸 운영할 수 있느냐? 네네. 이런 문제인데 하여튼 저는 그 이 의료 인프라 구축에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전체의 의료 어떤 그 정책의 문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시립의료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많이 공감도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옳다고 그러면은 비용을 감수해라도 지금 당장 급하다고 그러면 구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당시에서 결정하면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찾아보고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시와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이제 시장님이 바뀌고 또 정당도 바뀌었잖아요. 네. 소통은 좀 어떠세요? 그 우리 오성환 시장님을 내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시장님이 오히려 상당히 쿨하더라고요. 네. 쿨하고 뭐 소통에 전혀 시장이 없고 당진 발전을 위해서는 뭐 정당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소통 잘 되고 있고 협력 잘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당진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옛날에 김홍양 시장 때 같이 이렇게 일했던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실용자들끼리 얘기하는데 뭐 이 시장이 바뀌었는지 모를 정도로 네네네. 이렇게 뭐 소통이 잘 되고 그렇게 그렇군요. 하고 있습니다. 예. 네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지역을 넘어서 좀 정치 관련한 이야기들도 좀 듣고 싶은데요. 요즘 윤석열 정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우리 민주당의 책임이죠.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안 되는데 저희들 대통령 몰아줘, 지방선거 다 해줘, 국회의원 100%석 만들어줘.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정말 민생을 돌보는데 등한시했다, 네. 엉뚱한 짓거리 했다 해서 합철을 세게 맞은 것 같아요. 그게 모든 게 다 저희 당의 잘못이고 그래서 저랑 뭐 해가지고 우리 당에 한 30명 정도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매주 화요일마다 네. 우리 당의 문제가 뭔지 정말 다 까발려 놓고 정말 반선거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꼭지별로 이렇게 의제를 정해가지고 전문가도 불러서 듣고 또 나도 발표하고 저도 한국 정치 호질병 관련한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정치의 문제, 우리 당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좀 주제별로 나눠서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안을 우리 당에 내밀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앞으로 가야 된다. 네. 일단 뭐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많이 반성하고 있고 저희들 또
불굴쇄신해서 다시 또 이렇게 선택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일하시면서 네. 가장 좀 보람 있으셨던 때와 네. 가장 좀 안타까웠던 순간을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보람있던 일은 아까 해경 그 인재개발원처럼 이런 것들을 제가 주도해가지고선 네. 우리 당진으로 유치했을 때 여기 성문산 인입철도라든지 네. 신평대가 연육교라든지 이게 예타 없이 다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네네네. 참 어려운 것들을 해낸 겁니다. 당진 천안 고속도로도 끊긴 거 이신 네.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때 LNG 오기지도 여수로 가려고 그런 거 당진으로 끌고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실시 설계 중이고 이제 막 아마 내후년이면 삽을 뜨고 앞으로 5년 내에 다 준공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화되고 내가 현장을 다 돌아다녀봤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현장에 답이 있다면서 네. 제가 따온 국책 사업들, 크고작 네. 국책 사업들을 다 들어봤는데 제가 너무 많이 따왔더라고요. 진짜. 시민들이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우리 당진에 좀 보탬이 되는 걸 볼 때 보람을 느끼는 거고 네. 또 이제 아까 뭐 물어보셨죠? 안타까울 때는 네, 이러려고 의원이 됐나 막 이런 이건 회의를 당진에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소들섬 문제, 세타 문제 맞은 저런 거 보면 참 회의를 많이 느끼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크고 작은 민원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네. 제 힘으로 도저히 못 들어줄 때, 아, 이런 때 이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좀 정치인으로서 한계 같은 게 네, 느껴지는 예, 순간이 예, 있군요. 많은 민원, 부부싸움도 말려달라는 민원이 있거든요. 밤 12시에 와요. 의원님이 해결해달라고. 크고 작은 민원들, 이런 민원들, 돈 꿔달라는 민원도 많고요. 진짜요? 어렵잖아요. 그렇구나. 자, 그런 거 진짜 어려웠겠네요. 너무. 그냥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는 뭐 열심히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저희들 홍보 부족일 수도 있고 당진 시대가 좀 많이 잘해주잖아요, 근데.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당진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가 아니라 여러 마디 하고 싶은데. 네, 여러 마디 해주십시오. 요즘 시민들이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코로나도 벌써 3년째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그 원자재 가격이 무지하게 많이 올렸어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지금 고금리에다가 이 엎친격 덮친격으로 참 많이 어려우신데 우리 그 정치인들이 정치가 우리 네. 국민들께 꿈과 희망을 좀 줘야 되는데 맨날 뭐 싸움만 하고 자기들 권력 다툼이나 하고 네.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 같아서 우리 시민들께 실망만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이 위기도 아마 저는 잘 극복할 거라고 봐요.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들 힘내시고 저도 늘 우리 당진 시민을 바라보고 우리 당진시가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활기찬 당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오늘 이렇게 어기구 의원님 모시고 여러 가지 지역 현안 그리고 정치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님께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그 밑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의원님께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기구 TV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당진 방송도 꼭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어기구 의원님 모시고 하는 당진시대 창간 29주년 특집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